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정부 기관별 농업 통계가 엇갈려 양파 수급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가 2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농업 통계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농업계에선 정부의 통계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농업 통계기관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엇갈리는 농업 통계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4.4% 감소한 1,500헥타르. 하지만 농업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파 재배 면적 관측 결과는 통계청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경연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생종 양파 산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2,939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보다 2배가량 넓은 수준입니다. 전국 22,000헥타르의 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조사와 주산지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연 조사 방식에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격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양파 주산지에서는 수급 관리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 조사 결과가 엇갈려 농가 차원의 수급 조절이 난항을 겪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조생종 양파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 23일 가락시장 양파 경락값은 상품 1kg당 600원에서 70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평균 가격 993원과 평년 4월 평균 가격 991원과 비교해 20%가량 낮고 정부의 수급 조절 매뉴얼상 가격 하락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통계청 발표대로 하면 조생양파 가격이 하늘을 치솟아야죠. 저장양파도 올해 3월에 끝났어요. 다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수입 물량도 엄청나게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져가지고 수급 회의를 한 거거든요. 이 통계대로 하면 시장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정부 기관별 농업 통계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통계청과 농경연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 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김장철 배추 수급 안정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농경연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 전망치를 기반으로 배추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수급 안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농경연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배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업계는 농산물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부로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본을 농림부가 관리하면 훨씬 더 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진국도 보면 그래서 다 농림부가 해요. 농업 통계는. 농업 통계에 대한 농업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정부의 수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익직불금 제도가 올해로 2년차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가짜 농민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골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입니다. 올해 신청자 중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그리고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실경작 여부와 도시 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 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소농직불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농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인 기준이 아닌 이거를 중복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문제가 많이 된 농지 분할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꼼꼼히 볼 생각입니다. 다만 도시 거주자 중 해당 또는 근처 시군구에서 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구로 하고 그 지역에서 0.1헥타르 이상을 경작한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체 정보, 토지 대장 등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지난해 수령자는 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 전액을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그리고 5배 이내 제재 부과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농촌은 대체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해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는데요. 그런데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은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농촌에서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그만큼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성장 잠재력이 도시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별로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는 가임기 여성 가운데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비율로 계산하며 1보다 크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이 속한 군 지역의 지역재생 잠재력이 시와 구 지역에 비해 높았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수 평균값이 1 이하였지만 지수값이 2 이상인 상위 지역은 모두 군 단위였으며 총 19곳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더 강하며 인구 성장 잠재력은 농촌 지역이 더 높은 것이라고 농경연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농촌이 인구 성장 잠재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은 양육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이탈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농촌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령기 아이들이 도시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보육이나 그 교육 환경, 이제 일자리, 이제 이런 게 돼야지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아이 낳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 뭐 출산 장려금 주는 이런 정책보다는 동네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죠, 정책적으로. 지역의 재생 잠재력을 강화한 사례로는 출산과 일자리, 주거리 연계 지원하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꼽혔습니다. 의성군은 한때 인구 소멸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지만 출산과 보육, 의료와 복지 지원을 강화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경북 지역 1위, 전국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도의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전남 강진군의 공동 육아 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농경연은 이 같은 선도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춰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다방면의 시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이달 중순 일시적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와 농작물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농작물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영농기술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경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이 4,511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작물별 피해는 과수가 4,238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인삼 등 특용작물이 260헥타르, 밭작물 13헥타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3,669헥타르, 전북 356헥타르, 충북 240헥타르 등으로 전국 7개 시도에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에서는 꽃눈과 꽃시방의 갈변, 고사 증상이 나타나고 특용 밭작물은 잎, 줄기 등 지상부의 고사와 생육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으로 농가의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은 시군구별 피해 면적이 50헥타르를 넘는 경우 또는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미만이지만 피해 지역과 연접한 지역입니다. 피해 지역에는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농약대는 과수류를 기준으로 1헥타르당 249만 원, 인삼류는 370만 원이 지원되고 대파대는 일반 작물 1헥타르를 기준으로 3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는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복구비와 함께 재해대책 경영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100으로 본다면 그중에서 이제 50 이상의 수확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심각한 피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생계지원비라고 쌀 이제 5가마니 정도의 가격, 고등학교 학자금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일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사중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차나무, 복숭아 등 기타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는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 관리, 회복을 위해 현장기술 지원반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장기술 지원반은 피해 지역 작물의 생육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S 남수지입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인홍 현상과 고령화로 방치되는 빈집은 농촌의 골칫덩이가 됐는데요. 2019년 기준 농촌 빈집 수는 55,750호로 조사됐습니다.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될 경우 화재와 붕괴의 위험도 높아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마을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활용해 활기를 되찾은 마을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의 중리마을인데요.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중리마을. 5년 전만 해도 다른 농촌 마을처럼 곳곳에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됐습니다. 마을의 빈집 15채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은 주민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중리마을이 변화의 바람을 타게 된 데는 이장 김웅애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생 많아요. 아이고 고생보다도 이장님이 참 많이. 이제 주민들은 마을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돕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길도 이렇게 참 아름답도 안 하고 저 이 담도 그냥 좀 너무 초라했고 그런데 지금은 동네 일체 담도 그냥 깨끗한 게 멋지게 해놓고 길도 그렇게 참
옛날에다 대면 지금은 아주 도시 같으지요 뭐. 제가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있다가 고향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우범 지역 같이 빈집이 워낙 많았어요. 고향 중리마을로 돌아온 후 어릴 때 기억하던 모습과 다른 걸 보고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이 기능의 집 1호 집인데 2015년도에 이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철거 후 지은 귀농인의 집 1호. 예비 귀농인의 임시주거 공간이 됐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살면서 농촌에 적응을 하는데도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 마을에 집을 짓고 정착하신 분도 생겨나고 그래서 새 이웃을 위해 빈집과 폐가를 철거하고 귀농인의 집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2015년부터 지은 귀농인의 집. 이제 6채나 됩니다. 돌담을 놓고 벽화 모자이크로 꾸민 골목에는 담벼락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마을회관은 대나무 공원으로, 방치됐던 예두물은 시냇물과 정자를 조성해 쉼터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리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건데요. 그 결과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빈집 폐가 활용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며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2018년 1,500여 명, 2019년 4,000여 명, 코로나19로 이동이 적은 지난해에도 2,000여 명이나 찾았는데요. 귀농인의 집 1호에서 살다가 이제는 중리마을 주민이 된 전광수 씨. 뭐 하고 계세요? 예, 여기 땅콩을 심었는데 그 위질이 풀럭거려가지고 흙을 가지고 좀 보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아온 전광수 씨가 중리마을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네 주민분들도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 뭐 전혀 없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마을 발전을 위해 좀 더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또 봉사하는 걸로 그런 걸 좀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젠 중리마을 주민으로 제2의 삶을 꿈꾸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텃밭을 일구는 초보 농부지만 훗날 친환경 유기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가 직접 지은 집은 아늑한 내부의 모습이 여느 농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집을 지으면 철저하게 그냥 우리 농가용 주택이다.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중리마을에서 살아보고 정착을 결심한 사람은 전광수 씨만은 아닙니다. 2012년도 55가구 125명에서 2021년 70가구 143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늘고 있는 주민의 행복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외국에서 또 저희 마을을 배우러 오는 그런 마을 만드는 게 바람이고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 그것을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애물단지 빈집을 재활용해 활기를 되찾고 주목받고 있는 충북 증평 중리마을에서 MBS 투데이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경남농협지역본부와 진주대학생연합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을 지원해주고 대학생에게 농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농가가 농작물 및 작업 시기, 작업 내용, 인원 등을 신청하면 경남농협이 희망 작업 내용과 적합한 농가와 대학생 지원단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생 지원단은 직접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을 실시하며 도는 인력 지원 상황 관리와 대학생 지원단과 경남농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또 경남농협은 상해보험과 교통비를 지원해 향후 대학생 지원단의 무급봉사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달 만료되는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에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할 경우 기존대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1차 지정 이후 주택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투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을 5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분야의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교육생은 스마트팜 기초지식부터 농장 경영 실습까지 9월부터 총 20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임대농장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 총 80개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가치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농업기술 한 건당 기술 가치 1억 8천만 원, 생산 유발 효과 3,261억 원, 취업 유발 효과 4,47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 농업 연구개발이 단순한 품종 개발에서 디지털, 지속 가능, 반려동물, 식의약품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술 가치 평가뿐 아니라 생산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농업 연구 개발도 시장 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농가에 육묘 상자 처리제 확대 공급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총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7,200여 농가에 육묘 상자 처리제 14만여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제외한 익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농가입니다. 육묘 상자 처리제는 모판 1회 처리를 통해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약재로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방제 비용과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